안녕하세요, 패턴사 부부입니다. 이번에는 여성복 원형 앞판 그려볼 건데요. 지난번 시간에 뒷판을 그렸었고 이번에는 앞판 그릴 시간이죠. 치수가 그대로 나와 있어서 그거 적용해서 그리는 원형법도 있고, 신체를 이제 가슴둘레를 나누기 4 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따로 정리한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체를 직접 측정을 해서 하는 방법은 자기가 원하는 타겟이 있을 때, 그 사람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뒷판 그리고 나서 이게 보도선을 다 연달아 그었는데요. 이제 앞판 그릴 거니까 앞판 중심에 해당하는 선을 그어 주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리면서 이 앞중심, 뒷중심 사이즈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기준은 상체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 여기 엉덩이 둘레가 되겠죠. 그래서 엉덩이 둘레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뒷판 여기 엉덩이 끝이 이제 앞판 엉덩이 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패턴을 그리기 전에 신체를 측정을 해서 직접 여기다 대입을 시켜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신체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판 그리는데 필요한 스펙을 측정을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유상동 그리고 상동을 측정을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측정을 해볼게요. 앞판 그릴 때 더 중요해요, 상동 유상동 차이가. 왜냐하면 다트 크기를 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상동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92가 나오네요. 참고로 이 바디가 일반 한국 55보다는 조금 더 볼륨이 있는 바디의 서양인 바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66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상동은 여기 겨드랑이 아래에서 가슴 위쪽으로 측정을 한 값인데 88, 4cm 차이가 나죠. 유상동하고 상동하고. 그리고 허리도 하는 김에 다 측정을 다시 해볼게요. 허리 둘레 71, 그리고 이제 흔히 하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엉덩이 둘레, 엉덩이 둘레는 97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체천법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다뤄볼 원형 그리는 방법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옆선을 그어서 뒷판 따로 측정을 해서 여유를 저는 이제 2cm를 넣고 했습니다. 여기 4분의 1 판 기준에 2cm. 그러니까 이쪽 판도 이제 앞판도 4분의 1 측정을 해서 2cm 넣고 또 패턴을 뜰 거예요. 그래서 앞판만 따로 측정을 해보면 이제 24가 나옵니다. 가슴 둘레 24가 나오는데, 참고로 이 빨간 선은 지금 진동 깊이 선이고, 여기 비피점을 지나는 게 가슴 둘레 선이죠. 이 진동 깊이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키 나누기 8 해서 나온 값입니다. 인체 비율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이제 설득력이 있는 최종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측정을 잘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비피점을 지나서 허리까지 내려오는 앞길이. 이제 모든 책에서 이제 다 앞길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크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측정을 해볼게요. 원래 옆목은 신체상에서 측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뒷목, 뼈가 있는 뒷목에서부터 옆목을 지나 비피점을 또 지나서 허리까지 오는 길이, 여기를 이제 앞길이로 측정을 하고 뒷목 둘레를 빼줍니다. 그래서 옆목점부터 앞 허리까지의 길이를 측정을 하죠. 이제 신체를 측정할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었다면 이제 아는 사람을 측정하더라도 라인 테이프로 어느 정도 표시는 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여기서 바로 측정을 해볼게요. 옆목점부터 비피점까지 26cm가 나오고, 여기를 지나서 허리선까지 가는 길이가 43이에요. 이게 패턴상에 적용이 돼 있어야지 위쪽 부분이 짧아서 앞이 들리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넥 깊이도 측정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측정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패턴 그리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면 옆목점부터 진동 둘레 선까지, 이 가이드 선 그은 데까지 측정을 했을 때 23. 이제 앞목 중심에서 이 진동 둘레 선 가이드 선까지 측정을 하면 16.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판 암호를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21이 나옵니다. 이제 패턴 그릴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치수가 되어 있고, 이제 이거를 평면 패턴상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체 측정 다 끝났고 이제 패턴상으로 옮겨줄 건데요. 뒷판 연목 지난번 갔을 때 7.5를 갔어요. 이게 가장 무난한 치수여서 7.5를 갔고, 여기서는 앞목은 이제 7cm를 갑니다. 뒷판하고 앞판하고 연목 너비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옷을 만들었을 때 앞판이 좀 작아야지 앞목이 뜨질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0.5 정도는 항상 작게 가요. 아까 연목점에서 진동선까지 측정을 한 게 있죠. 신체상의 진동선, 키 나누기 8에서 나온 신체상의 진동선을 측정한 값이 있는데, 그게 23이 나왔어요. 저는 여기 원형에서 지금 진동 깊이를 1cm 여유를 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을 할 때는 1cm 높여서 봐야겠죠. 여기서 1cm 높여서 봤을 때 23이 나오는 지점, 23이 나오는 지점이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앞판의 연목점이 되는데, 뒷판 연목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패턴을 그릴 때는 뒷판 연목점의 같은 높이보다 0.5를 더 줄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올렸냐면 나중에 아래를 그릴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측정할 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BP점 사이의 거리, 이제 유폭이라고 하죠. 그것도 측정을 해서 BP점 표시를 해줘야 돼요. BP점 표시를 위해 유폭을 측정을 해보니 지금 18cm 정도가 나오는데, 한 판 기준으로 보면은 9cm가 되겠죠. BP점은 이제 진동선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9cm 표시를 해주고, 아까 연목점에서 BP점 값이 측정한 값이 26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 0.5 여유 준 거 제외하고 이제 26을 측정을 해서 이제 밑에 부분에서 26 측정을 해서 나온 값이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BP점이에요. BP점은 이제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여기가 BP점. 패턴 제도할 때 여기 표시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트 어레인지 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 길이까지 측정을 할 건데, 아까 연목에서 BP점 지나서 허리까지 측정을 했었죠. 그게 43이 나왔어요. 43을 허리선에 표시를 해주면 여기 43 찍고 연목에서 BP 내려와서 허리선까지. 그러면은 뒷판 허리 측정한 것과 앞판 허리 측정한 게 차이가 나죠. 이게 앞처짐 값이에요. 앞처짐 값은 사람 신체마다 다르겠죠. 가슴이 커서 앞으로 더 돌출될수록 이 거리가 길어질 거기 때문에 실제 패턴상에서 표시되는 앞처짐 값은 더 클 거예요. 일반적으로 옷 사이즈를 그리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좁게 나오겠죠. 보통 한 반인치에서 1.5 정도 나오고, 지금은 조금 더 볼륨이 있는 바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처짐 값이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판 허리선은 이렇게 꺾이게 돼요. 그렇다고 앞처짐을 무조건 이렇게 많이 주느냐? 허리까지 오는 옷들은, 특히 허리선 제도에 있어서 절개가 들어간다, 이런 옷들은 최소 여기에 절개를 줘야지, 이런 형태로 절개를 줘야지 옷으로 만들어서 입혔을 때 인체상 허리선에 딱 맞는 수평이 나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연목 그릴 때 제가 0.5 올렸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슴이 커서 앞으로 돌출될수록 옷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다트가 없는 옷들은 항상 옷이 들린다라고 이제 문제 지적을 많이들 하시죠. 옷을 제작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근데 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슴을 기준으로 밑에 여유도 필요해요. 확실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가슴 위의 여유. 가슴 위에서 잡으면은 옷이 땡기게 되죠. 그래서 들려요. 그래서 인체 측정했을 때 나온 값이 실제 포인트는 여기였는데 0.5 여유를 더 줌으로써 옷이 들리는 걸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다트 값이 조금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조심해야 될 게, 신축성이 없는 원단들은 여기가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 각도를 그렸을 때 어깨 각도가 이게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기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티셔츠처럼 좀 부드러운 원단일 때는 조금 더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목 깊이 다시 그려야겠죠. 아까 진동선, 인체상의 진동선 기준으로 앞중심 측정했을 때 16cm가 나왔어요. 16cm면 여기. 뭐 이제 앞넥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앞중심, 여기가 앞판의 연목점. 이거 어떻게 그리지? 그냥 자대고 그리시면 돼요. 잘 그릴 때 반전을 해서 꺾이지 않는 선. 사실 인체상의 앞판의 목선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옆으로 파여있진 않고 살짝 이렇게 살짝 이제 완전 U자도 아니고 완전 V도 아니고 살짝 이제 UV넥이라고 하는데 약간 요런 형태입니다. 약간 V자 같으면서도 이제 U자 같은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선도 하나 그릴게요. 이제 힙선은 더 이상 그릴 게 없어요. 뒷판 그리면서 힙둘레 나누기 2 한 값에 저는 플러스 4cm 여유를 줬기 때문에 정확히 딱 이 값이 나온 거고, 근데 이 플러스 4cm 여유를 줬다는 거는 4분의 1 판 기준 2cm 여유가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4분의 기준 2cm면 여유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처짐을 그릴 건데 어떤 책을 보든 앞처짐이 보통 1cm예요. 근데 분명 앞길이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 1cm보다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2.5cm가 나왔고 5 사이즈 기준 측정을 해도 1cm보단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왜 1cm를 내리느냐? 1cm보다 많이 나오는 곳은 이 허리선인데 대부분의 옷이 허리보다 길죠. 힙까지도 가고 뭐 무릎까지도 가고 완전 맥시 스커트 같이 긴 것도 있는데 그런 옷들은 들리는 현상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1cm만 내려도 이제 무난하다. 그래서 엉덩이 선까지는 엉덩이 선까지 내려오면 1cm 내린 앞처짐을 준다. 그리고 앞처짐이 이제 수평으로 오다가 어느 순간 꺾이는데 이 지점이 어디냐? 가슴 때문에 들리니까 BP점까지겠죠. BP점까지 와서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선으로 꺾이게 되는 선이 나오는 거고, 이제 높이에 대한 선은 어느 정도 지정이 됐고 둘레에 대한 선을 그려야겠죠. 저는 4분의 판 기준으로 2cm 여유를 준다 그랬어요. 앞판 가슴 둘레 측정했을 때 나온 값이 24. 그러면 앞판 측정해서 나온 값 더하기 24, 여기다가 2cm 더 더해야겠죠. 그럼 24가 여기인데 여기 제가 그리는 앞판은 여기가 끝점이네요. 그럼 뭔가 이상한 게 보통 원형 그릴 때 이 2분의 1 쪽 놓고 봤을 때 가슴도 중간을 기준으로 똑같이 떨어져 있고 허리도 중간을 기준으로 똑같이 떨어져 있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원형이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안 그렸느냐? 사실 근데 이게 인체를 기준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서 보면 옆선이 정확하게 옆에 위치하는 원형이에요. 이거는 옷에 여유가 많아지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지만 옷에 여유가 적어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분의 1 나눠서 똑같이 여유를 주고 옷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면 앞에 가슴이 있어서 실제로는 인체상의 앞이 더 큰데 앞뒤판을 똑같이 그리면 옆선이 앞으로 당겨지겠죠. 그래서 옷을 만들면 힙은 뒤가 크고 이제 상체 쪽은 앞판이 커서 옆선이 이런 식으로 딸려가게 되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신체를 측정을 해서 여유를 주는 방법을 저는 택한 거고, 이제 가슴 둘레의 위치는 여기에 오게 됩니다. 앞판 측정한 값 더하기 2cm. 저는 2cm 넣은 거고, 이제 조금 슬림한 일반적으로 기성복에서 많이 사용하는 원형을 쓰고 싶다 그러면 1cm만 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엉덩이선, 지난번에 측정해 놓은 엉덩이선까지 긋고, 이제 캐주얼한 원형은 여기서 더 안 파도 되지만
지난번에 설명드렸겠지만 조금 더 슬림한 걸 원한다 그러면 이제 옆선을 파면 되는 거고요. 이제 사실 앞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앞판에 다트를 그려줄 건데 앞판 다트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트를 정해놓고 그리는 게 아니라 신체를 측정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다트를 접어가면서 그려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신체를 측정해서 그리다 보니까 다트가 우선 연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옆으로 NP를 시켜서 그런 비슷한 형태를 만들 거고요. 다트 값을 뭐 어떻게 정하느냐, 뒷판 그릴 때도 그렇고 앞판 그릴 때도 유상동과 상동을 측정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린 거고요. 사람의 인체를 이제 치수화한 책들이 많은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여성의 가슴을 반지름 7.5cm의 원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지름 7.5에서 빗배점을 기준으로 7.5cm 이동한 지점에 표시를 해주고, 아까 상동하고 유상동 측정한 값의 차이가 2cm라고 했죠. 이 제가 사용한 바디는 상동이 88cm, 유상동이 92cm, 그렇게 해서 2cm 차이가 납니다. 아까 표시한 지점에서 여기서 직각으로 2cm 지점을 표시를 해주세요. 1cm, 2cm. 이 값은 달라지겠죠. 가슴이 좀 더 큰 사람이면 더 커질 것이고 작은 사람이면 더 작아질 것이고, 다시 말해서 어깨에 다트가 있는 유럽식 원형은 신체에 맞게 볼륨감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다트를 나중에 NP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선을 일단 이 얇은 볼펜 선으로 그릴게요. 그리고 제가 빗빗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접으면은 종이가 구겨지니까 제가 보기 쉽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종이 누를 게 없네요. 이걸 대충 눌러놓고, 참고로 아까 측정할 때 아픔을 측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아픔 측정하는 방법은 뒷판하고 동일해요. 중심에서 암홀까지 거리에 가장 가까운 지점, 그렇게 측정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16cm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앞중심 어딘가 가장 가까운 지점이 있을 텐데 거기서 측정한 값이 16cm다. 아픔은 기준선을 어떻게 잡느냐, 인체상 진동선에서, 지금 저는 원형에서 ST 내렸지만 인체상 진동선 기준으로 봤을 때 5cm 올라간 지점, 거기가 일반적으로 앞판의 아픔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요 선 위치가 되겠죠. 요 선의 위치, 여기서 16cm가 인체상의 아픔이 돼요. 아픔이 되는데, 이거를 만약 다트가 안 잡혀 있으면은 실제로는 16보다 더 크겠죠. 이렇게 측정을 해도 18cm가 나오고, 그 2cm 여기 빠지면서 16cm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판 암을 그려볼게요. 앞판 암을 측정한 값이 21cm였죠. 21cm가 형성되는 곡선인데, 또 어깨는 또 나와줘야 돼요. 뒷판하고 비슷하게. 뒷판 재보니까 지금 12.5 나오네요. 그러면 12.5라는 요 선상, 대략 요 선상 어딘가에 곡선하고 맞물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찾느냐, 참고로 제가 연목 기준에서 0.5 여유를 준 것처럼 앞판도 이 가슴 쪽이 너무 당기지 않게 여유를 줄 거예요. 그 여유는 사실 이제 이것도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가슴둘레 유상동 기준으로 2cm 여유를 줬는데, 저는 품은 그거에서 조금 빠지는 한 1.5의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체상 품은 16cm지만 저는 패턴상 품은 17.5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이 자의 곡선을 이용해서 앞판을 그릴 거고, 이 암홀자 하나랑 그레이딩자 하나 있으면은 그냥 어깨 그릴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이게 일본 거다 보니까 지금 인치로 돼 있는데 센치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센치로 있는 거면 좀 편한데, 암홀이 21 그러면 대략 참고로 암홀에도 약간 여유를 줘야 돼요.
인체에 딱 붙어버리면 너무 불편하니까 소매가 안 달리는 옷이면 상관이 없는데 소매가 달리는 옷은 약간 여유가 있어야겠죠. 지금 여기가 21인데 아무래도 조금 여유를 줄 거예요. 얼마 줄 거냐? 1cm. 그래서 민소매 옷들은 소매를 없애버리고 아무래서 1cm 정도 더 잡아요. 1cm에서 1.5 이렇게까지 더 잡는데 저는 1cm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여기고 아까 어깨가 얼마였죠? 12.5가 나왔죠? 그러면은 12.5 어깨는 뒷판보다 0.5 작게 해서 뒷판 0.5 잡는 사람들도 있고 거의 뭐 판은 이런 식으로 어깨가 그려지고 암홀은 이렇게. 지금 이게 어깨가 좀 낮아 보이는데 소매를 달았을 때 조금 더 편하게 그럼 어깨 여유를 좀 더 줄게요. 그러니까 어깨 각도를 들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가슴둘레 그리고 품 그리고 어깨선을 형성하도록 손을 그어줍니다. 아까 1cm 아무래 여유 준다고 했는데 한 0.5더 더해서 1.5cm의 여유를 줄게요. 어깨 길이는 뒷판하고 같게 그렸습니다. 얘를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지금 앞판에 다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다트가 일반적인 5 사이즈보다 커요. 5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그리면 약 5cm 나오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크죠. 이거를 어떻게 다시 옮기느냐. 쇠꼴리식 같은 경우는 연목에서 6cm 떨어진 지점이라고 했어요. 사실 옆목점에서 다트가 생겨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다트 어레인지 할 때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옆목에서 6cm 떨어진 지점으로 MP를 시키겠습니다. 뭐 MP 시킨다는 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 이제 패턴 그리기 편하게 조금 테이프로 붙이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앞판 그리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옆선에 다트가 있는 문화식이 가장 쉬운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유럽식이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체형 자체가 좀 특수하지 않다면 제가 지금 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냥 원리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 다 그렸고 다트도 그렸고 사실 앞판도 그냥 좀 캐주얼한 옷 좋아한다, 절개 많이 안 들어간 거 좋아한다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뒷판 그렸던 것처럼 난 좀 슬림한 거 좋아하는데 다트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옆선도 좀 파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BP점 기준으로 이거 기본 다트의 위치입니다. 내려서 앞판 사실 이 다트가 뒷판보다 크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고 뒷판하고 똑같이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크기는 반인치 가고 반인치 가서 1인치 그러니까 2.5cm가 되는 거죠. 그리고 끝점은 앞판 밑에 밑단까지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차피 기본 다트를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BP점에서 약간 떨어져서 그리시는 분들이 있고 한 2cm 정도 그리고 딱 붙여서 그리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 한 2cm 정도 떨어져서 그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가슴이 뾰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트가 BP점 끝까지 가진 않아요. 여기 가슴 다트도 어느 정도에서 끝나게 되죠. 나중에 패턴을 변형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선도 파는 디자인들이 많죠. 직선으로 내리면 좀 박시한 느낌이 있긴 한데 옷이 너무 커 보이지 않게 가슴 둘레는 여유를 주면서 밑에는 살짝 여유를 적게 빼주는 그런 옷들이 많아요. 그리고 뒷판을 그릴 때 1cm 빼줬는데 이거 그냥
약간 허리 후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은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약간 요런 느낌. 그냥 뭐 인체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한 1cm 정도 이렇게 들여주는 게 기본적인 다트가 들어간 원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미 가슴둘레에 전체적으로 지금 2cm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유를 빼가지고 다시 그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다 날려버리던지 그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 치고 옆선이나 이제 허리 쪽 허리 세로의 다트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허리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려면 인체 측정을 한 번 더 다시 하긴 해야 돼요. 저는 조금 여유가 있는 원형을 만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트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측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럼 한 번 더 신체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로 모양 다트를 그리기 위한 신체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레이딩자를 딱 대고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대고 그레이딩자 또 하나로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때 나오는 값의 절반을 깎아주면은 내 몸에 딱 붙는 옷이 되는데 저는 이미 둘레로 2cm나 여유를 줬기 때문에 얘가 4분의 1 기준으로 2cm 열면은 조금 여유가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다트를 그렇게 잡아버리면은 여기만 뜨고 허리는 작고 그럼 옷이 이상해지겠죠? 일단 그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었다 치고 다트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인체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나온 값보다 이렇게 엉덩이랑 등판에서 나온 값보다 가슴 때문에 밑에 뜨는 분량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딱 붙는 옷을 만들 거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앞판 다트를 더 크게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이제 가슴 기준으로 측정을 하면은 나온 값이 한 4cm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 반쪽 기준 2cm, 2cm 가서 4cm 다트를 다 잡아줘야지 허리에 딱 붙는 옷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옷을 만들면은 가슴만 볼록 튀어나오니까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보통 다트를 1인치 정도, 그러니까 2.5cm 정도 잡고 시작을 합니다. 뒷판도 마찬가지고요. 옆선도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나온 값이 지금 여기 옆선 기준으로 측정해서 나오면 3.5 정도 나와요. 3.5면은 그거의 절반 1.75, 1.75까지 파면은 그래도 괜찮다. 오븐처럼 안 늘어나는 원단 썼을 때 그보다 더 파면은 땡기겠죠. 그래서 신축성이 있는 원단이면은 많이 파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1.5cm 이상 파지 말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패턴으로 돌아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유를 적게 줬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기성복에서 많이 사용하는 원형이 4분의 1 기준으로 1cm 정도 여유가 들어간 원형이에요. 근데 이미 작게 떠졌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다트를 잡아볼게요. 아까 측정을 했죠? 엉덩이랑 가슴 대보고 자를 대서 또 측정을 해보니까 1.75가 나왔는데 신축성이 없는 원단이라면 땡기지 않게 1.5만 파주세요. 근데 몸에 붙을수록 인체를 잘 지켜줘야지 안 그러면 불편한 옷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골반이 있는 여성분들은 골반 위치를 잡아서 조금 살려줘야 되는데 위치를 어떻게 잡냐 3분의 1한 값 더하기 1cm 그럼 보통 한 7.5cm 정도가 나옵니다. 허리선에서 힙선까지 나누기 3 더하기 1cm 그리고 허리 옆선 그릴 때는 허리 옆선은 짤록하게 그리고 골반까지는 좀 튀어나오고 또 엉덩이 쪽 힙 쪽 볼륨이 있으니까 힙 쪽 볼륨 살려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중입이 땡기지 않도록 해주고 가슴 아래 다트도 조금 키워주죠. 완전 타이트하게 붙일 거다 그러면은 4cm까지 파주겠지만 타이트한 옷도 사실 이렇게 잘 안 해요. 타이트한 옷 대부분 티셔츠겠죠. 티셔츠에 세로 다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다트를 그릴 일이 거의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여기는 그냥 원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가슴이 이렇게 봉긋하고 밑에 확 꺼지죠. 그래서 다트를 그릴 때 곡선이 볼록하게 다트 곡선을
그릴 때는 볼록하게 그려주고, 밑으로 갈수록 아랫배가 있어서 볼륨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완만하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뾰족하게, 곡선을 뾰족하게 그려줍니다. 지금 바트가 굉장히 커 보이죠? 신축성이 좀 있고 몸에 딱 붙는 옷들은 이렇게 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옷을 만드는 일이 별로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몸판 원형을 다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저는 이 빨간 선으로 체크된 이 슬림한 핏 말고 캐주얼한 핏을 만들어서 여기 바디 한번 입혀 볼게요. 가봉한 것과 이 패턴을 가지고 이제 소매 그리는 거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